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주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김광수 후보가 당선됐는데요.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지난 지방선거 동안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각 후보들의 철학과 정책을 검증해 봤는데요. 오늘은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을 모시고 교육 현황과 제주 교육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에 당선된 김광수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로 선택 2022 한 표 한 표가 미래다를 함께 기획해 주신 제주 지역 언론 4사의 보도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먼저 제주일보 김재범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제주의 소리 김봉현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 CBS의 김대휘 보도 제작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김광수 당선인 당선 축하드리고요. 시간 좀 지났지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정말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도민들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감이 되도록 정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과 함께 제주 지역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재범 국장님 코로나19 관련 질문 준비하셨다고요? 예. 이제 학력 격차 해소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간 학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진단도 있습니다. 이런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연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한 자료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정책연구소에서 중간 기말고사를 비교한 자료와 사교육 없는 세상이라는 모임에서 또 조사한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더니 호리병 같은 모양이 됐다 그럽니다. 원래 아이들의 학력은 삼각형 피라미드 형성이 돼야 이제 정상적인 모양인데 위에 많아지고 밑에 많아지고 가운데가 좁아진.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선생님들은 가운데를 보고 수업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호리병처럼 가운데가 없기 때문에 위에 보고 수업하면 밑에가 어려워지고 밑에 보고 수업하면 위에가 어려워지고 선생님들이 난감한 문제가 생긴 거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호리병 같은 모양의 이거를 정상화된 피라미드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우선 진단을 해야 되겠다. 진단은 샘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교장 책임하에 각 교과별, 학년별,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단을 하고 그다음 그 진단에 따른 치료, 그다음 재학력 갖추기, 운동 등등. 지금도 그 기초학력 책임 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지금 법도 만들어졌고요. 심지어 어느 후보, 국회의원 후보 보니까 플랜카드에 재학력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까지 내놓은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아이들이 학력이나 성적 평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열망이 아마 제가 당선된 게 아닌가 하는 배경에서 저는 취임하자마자 교장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이걸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이건 아니고요. 학교별로 이건 교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단이 우선돼야 되고 진단에 따른 치료가 우선해야 되는데 이때 병행해야 될 게 기초학력이다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13일에 2021년도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 대상을
올해 9월부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표본 3%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희망하는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좀 늘리겠다. 그리고 오는 2024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 학년에 걸쳐서 이제 평가를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진단평가와도 일맥상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이를 그 제도 전체 학교로 좀 전수조사 방식으로 좀 권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하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일제고사의 부활이다. 그리고 줄 세우기다.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선생님끼리 비교한다든가 교과끼리 비교한다든가 학년끼리 비교한다든가 심지어는 형제끼리 비교한다든가 학교를 비교해서 어느 학교가 좋고 나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이 평가가 소외시되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국가학력평가 이거를 그 샘플링 하다가 부분적이지만 전수조사로 간다는 건 저는 정말 환영하는 바입니다. 제 평가에 대한 철학 역시 아이들이 진단 내지는 학력평가는 절대 표본으로 가서는 안 된다. 표본으로 할 거와 표본으로 안 할 게 따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연히 저는 우리 제주도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저를 선택한 거는 일정 부분 학력 향상에도 기여한 바가 있다. 김광수면 우리 아이들이 학업을 좀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 때문에 내가 뽑혔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에게 저는 당당히 요구할 겁니다. 국가가 뒷받침되는 이 마당에 못할 게 뭐냐. 단, 이 전제가 절대 비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게 선생님을 비교한다든가 어떤 교과 또는 학교를 비교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는 당연히 받아들여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 부분 관련해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 기초학력이 떨어졌다고 하는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선 이제 당선인께서 진단 치료 또 재학력 갖추기라고 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재학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평가가 불가피할 텐데요. 결국은 뭐 앞서서 우리 김정은 국장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시험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원론적 질문이기도 합니다. 시험을 위한 공부가 과연 교육의 본질일까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시험 능력주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1, 2, 3학년 정도까지는 구태여 평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4학년 또는 5, 6학년 정도 되면은 중간 기말 정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냐.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돈을 들고 학원에 가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중간 또는 기말고사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한 얘기를 드리면서 중학교부터는 어느 정도의 필요한 평가는 꼭 따라야 되겠다. 재학력도 필요하지만은 우선 이 학력, 다시 말하면 선생님들이 자기 교과에 대한 평가가 나쁘다고 아니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학습평가의 어떤 목표지향적인 부분이 비난을 받고 그럽니다만은 어차피 수업은 목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수업이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곧 평가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평가를 잘못해서 너는 잘나는 나이, 너는 못하는 나이, 뭐 이런 식의 관점이 문제지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그 교육부에서 내놓은 그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학력 격차가 상당히 커졌다. 그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근데 이제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지역 간의 격차가 나왔습니다.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격차. 이것은 사교육의 역량으로 크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과 관련해서 이를 어떻게 줄이고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시키면서 신뢰도를 높여나갈까 그에 대한 정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랜 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호주머니, 사교육 경감, 사교육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어떤 그 솔로몬의 지혜를 요구하게 되는데
저 역시 공식적인 대답으로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활성화로 이걸 막겠다 하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는 게 현실이면서 하나 좀 특이한 게 있다면 저는 이번 추경부터 이제 제가 이제 취임한 다음에 추경부터 학교에서 좀 약화된 방과 후 교육 활동, 그다음 특기적성 교육 활동 이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뭐 어떤 개인적인 생각으로 싫으면 거기다가 외부 선생님을 초빙해서라도 이걸 좀 강화하면 그래도 조금은 사교육비 경감이 되지 않을까. 지금 방과 후 활동이라는 건 전적으로 우리 교육 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을까. 이제 문제는 시골입니다. 도서지역 시골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아니면 선생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또 선생님들에게 어떤 희생과 봉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과밀학급 문제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도시가 인구로 집중되면서 도심 지역 내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데요. 제주시 동지역은 이미 전국에서 가장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곳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도심 지역 내 학교 신설 공약하셨는데 오히려 이게 인구가 또 유입되는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 방안 말씀해 주시죠. 참, 예, 이게 정말 산 넘어 산인 그런 형상입니다. 제가 8년 전 교육교원 시절에 북교, 남교 정도, 일도초 정도였는데 지금은 삼성, 광양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 공동화. 그래서 이거는 원도심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저도 물론 그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라, 한라, 외도초의 아이들을 보면 내일 모레 곧 2,000명이 됩니다. 이걸 정말 어른들이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될 부분인데 어떤 과밀학급 해소에다가 덧붙여서 과대학교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시에 저도 첨단 기지 내에 있는 첨단 단지 내에 있는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학교 부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지으면 그나마 조금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정말이지 막연한 생각. 과연 그렇게 될런지는 저도 자신이 없지만 막연한 생각에서 이제 공약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또 자칫 지금 안 지으면 또 놓쳐버릴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을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냈는데 일단 그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참 그래도 다시 걱정이 되는 거는 일반적인 그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몇 명을 목표로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물론 이제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줄이면 또 생기고 줄이면 또 생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서 그런가 하면 또 읍면 지역에는 또 아이들이 없어서 또 이제 그 고민이고 해서 정말이지 계속 연구하고 지금 그 좋은 취지의 말씀인데 과대학급과 과밀학급은 해소해야 된다 하는 대원칙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지역에 과밀학급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읍면 지역에는 또 작은 학교와 관련한 통폐합 문제가 늘 제기되어 왔습니다. 읍면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의 논쟁에서 보면 자꾸 효율성과 경제적 논리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어서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는 어떻게 펴나가실 우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저청 출신입니다. 저청중학교 출신, 저청초등학교 출신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읍면 지역 학교의 어려움을 잘 압니다. 심지어는 제가 처음에 제주도 맨 처음 학교 살리기 그걸 맡기도 했었습니다. 현직이면서 당시에. 제 임기 동안에는 학교가 없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정말 몸을 던져서도 그건 맡겼습니다. 왜냐? 학교는 학교로서만의 기능이 아니라 지역에서는 어떤 정말 많지 않은 문화공간으로서 아주 중요한 주민들을, 동네 사람들을 묶어주는 역할도 하고 학교가 있다가 없어 보십시오. 정말 썰렁합니다. 거기에 별 시설이 들어와도 학교만한 시설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논리 때문에 어떤 실용성 문제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해서 타지역에도 그렇고 근데 다행스럽게 제주도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하는 그 최저 기준 예를 들어서 30명 미만 등등 이런 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한경면의 몇 학교들이 그래도 40명은 다 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행이구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덧붙여서 그 읍면 지역 학교 살리기도 좋은데 교사들의 업무 과정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읍면 지역 교사들은 순환 수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지도라든가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또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읍면 지역 교육 환경 개선 구체적으로 학교를 살린 것도 좋지만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할 건가 좋은 말씀입니다. 읍면 지역의 선생님들에게 도시에서 수업 시수하고 똑같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지금 말씀한처럼 10과목 공부하는 아이들이 10과목 선생님에게 공부해야지 5과목 선생님에게 10과목을 공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비자격 선생님이 수업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만약 그런 일이 생기지 않으라는 법이 없어서 안 생기게 할 것이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선생님 1인당 수업 시수를 도시하고 같이 비교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에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니면 해도 읍면 지역은 우리가 많은 재정 투자를 한다고 해도 모자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만은 어떻든 제주도의 큰 과제는 제주시 동지역과 읍면 지역 이 두 개의 트랙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접근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영어 교육 도시 관련해서 질문 준비하셨는데요. 예, 두 가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선인께. 예, 정부에서는 제주 영어교육 도시에 당초 7개의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현재 7개 중에 4개 학교가 개교가 돼서 운영 중입니다. 국제학교가 상당히 지금 호평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또 일각에선 교육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고 있다. 또 귀족 학교다 이라는 비판이 여전히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학교 추가 개설, 남은 계획, 3개 학교에 관한 추가 개설도 선거 과정에서 의견을 밝히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인수위가 또 그 아이비 교육 과정과 관련해서 표선고등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전임 이성문 교육감과는 좀 다른 결을 지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그 영어 교육 도시 내 국제학교 제가 이러면은 뭐 국제학교 찬성론자다 이런 그 어떤 생각을 받기에 딱 맞습니다만 사실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만든 어떤 시스템이 아니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애초에 JDC와 제주도민의 어떤 약속 관계가 있다. 이게 이제 7개 학교인데 이거는 지켜져야 된다. 두 번째는 영어교육 도시가 지금 성장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방문해 보시면 알지만은 모든 게 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좀 제대로 만약 7개 학교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만약 된다면 영어교육 도시가 어느 정도의 제 기능을 발휘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에 국제학교에 다니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아이들이 보성, 대정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7개 학교 또는 6개 학교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그 아이들이 국제학교, 영어교육도시 내에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관할을 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유초, 중학교 정도는 필요할 게 아닌가. 이 학교가 설립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학교는 국제학교가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 법적으로는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서 어떤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건 허용되고 있지만 상당히 서먹서먹한 사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여기 이제 어떤 초중고, 고등학교는 좀 그렇습니다. 유초중 정도 학교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훈련을 받는다든지 훈련이라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어떻든 이렇게 넘쳐나면 제주도 교육에 도움이 될 게 아닌가 하는 막연한 희망을 과거에 제가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변치 않고요. 그 생각은. 어떻든 교육감이 주체가 돼서 건물을 짓는 것, 재정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더 들어오는데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문제에서 저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도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국제학교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그 IB 프로그램.
IB 교육과정이 많으냐, IB 프로그램이 많느냐, 결국 같은 말이지만 조금 어감이 있어서 어제 이제 대구 교육감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IB 프로그램으로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근데 그건 그렇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 들어올 때 이제 옆으로 수평적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 가고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가는 이런 단계적으로 거쳤더라면 사실은 생각할 시간과 충분해서 큰 문제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고등학교까지 가려면 최소한도 10년 이렇게 이제 걸리기 때문에 성급한 마음에서 바로 수평으로 이제 들어갔던 얘기인데 중학교까지 대한민국 교육과정을 공부한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가면서 IB 프로그램에 적응했을 때 과연 애들이 어떻게 적응할 것이냐 하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하긴 했는데 얘기만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IB 인증을 받으려면 뭐 준비학교 몇 년 이렇게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준비하는 학교도 있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도민들이 아셔야 될 게 인증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얼마? 스위스 본부에다가 돈을 내는 거죠. 선생님 연수에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 내죠 또. 그분들이 와서 뭐 연수라든가 보내서 하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든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DP, 디플로마 이 시험의 응시료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1인당. 1인당 얼마씩 또 돈을 냅니다. 그 외에 재정적인 시설 투자는 괜찮습니다만은 교육과정 프로그램, 즉 IB 프로그램 하나 가져오는데 어떤 뭐 로얄티라 그럽니까? 이 돈 지급하는 데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은 저는 솔직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혹여 표선고등학교 이 IB 프로그램이 국제학교, 영어교육 대신에 있는 국제학교로 오인된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표선초나 표선중학교 IB 프로그램을 마치면 국제학교로 가는 어떤 준비 과정으로 오해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해소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교육감이 책임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고등학교를 표선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 대학 진학의 문제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제한된 대입만을 얘네들은 적용을 받아야 된다. 쉽게 표현하면 수능을 안 치는 건 여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수가 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신뢰는 국제학교, 영어교육 때문에 국제학교 아이들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수능 치는 애 점수가 안 나옵니다. 이제 이 과정이 달라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과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표선고등학교 애들이 수능이 아니고 수능의 혜택, 즉 정시나 수능 최저점 혜택을 못 받고 오직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가야 된다는 제한적 입시의 어떤 범위의 불이익,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전에 교육감이 했던 그 확대, 저는 반대해서 확대는 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두 군데가 표선중학교하고 표선고등학교 IB 프로그램은 계속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그 범위 내에서는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대입에 관해서 적극 지원을 하겠는데 제 지원이 그 어떤 입시에 대한 문제여서 대학과의 협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제주도의 표선고등학교라는 한 학교만을 위해서 대학에서 입시를 어떻게 특채를 준다든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드리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영어교육도시에 관한 답변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약간 언론적 수준에 그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추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선도 프로젝트여서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다. 네. 뭐 표현하자면 소극적 동의, 소극적 찬성 뭐 이런 그 유보적 입장을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개의 국제학교 중에 정원이 다 차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가 확장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현재 유치된 학교의 정원도 다 차지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학교를 개설한다. 이것에 대한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 했었고
정원을 안 치우는 가장 큰 요인을 봤더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학교의 퀄리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한 80명 수준으로 유지를 한다는 것. 그 내용의 어떤 계약적인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는 모르는 일이니까 그건 이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이제 해서 그럼 앞으로 계속 정원을 안 채울 건가에 대한 어떤 대답은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걱정이 되고 전임 그 교육감이 동의를 안 했던 부분이 원인이 바로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전제하고서라도 저는 일단 동의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비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이제 현상 유지하신다는 입장. 그렇죠. 확대는 안 하고 현상 유지는 하겠다. 그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예. 혹시 그러시다면 그 당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제주형 그 자율학교 모델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 아주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다른 대안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주형 자율학교의 아이비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과 제주형 자율학교의 제주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부분이 4년 전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번 그 공약으로는 저는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거는. 왜 채택을 안 했냐면 국가에서 이 특별법 내지는 교육 특혜를 제주만 준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여기저기 다 줘놨어요. 지금 뭐 강원도, 뭐 부산, 인천. 이건 제주만의 어떤 특징 있는 어떤 특례라고 볼 수가 없어서 뭐 당연히 그럼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떤 제주형 자율학교가 침체되거나 아니면 제주형 자율학교의 어떤 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저는 아이비 프로그램 쪽보다는 제가 구상했던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거의 대부분 50%입니다. 그게 수업 시수, 교과목 뭐 등등이 50%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국어, 영어, 수학 5시간씩 해오면 우리는 10시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이 그 특례를 활용한 제주형 교육과정이라고 표현하면 아마 어울릴 겁니다. 이런 걸 한번 의뢰를 한다든가 이건 어떤 연구 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해서 우리 자율학교에 제주형 자율학교에 적용하는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교육계의 또 다른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최근에 제주 여고에서 학생 인권 침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교육계에서는 교권이 침해되는 그런 현상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해묵은 문제입니다만 해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와의 어떤 그 협상 이 부분이 잘 되지 않아서 파업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교육계 안팎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죠. 그 여러 가지가 돼서 우선 제주여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가 입장문을 낸 바가 있습니다. 교육감이 뭐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표현에서 그 조사할 게 아니라 우선 제주여고 문제부터 해결하고 전수조사를 하든가 말든가 해라 한 표현을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엊그제 이제 사실인 것처럼 사실이죠. 사실은 그 표현이 보니까 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언론에서 제가 이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선생님들의 교권에 저는 그걸 학습권 또는 이제 교수권, 수업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지금 선생님들의 자존감이 엄청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선생님들이 무슨 잘못하기를 기다리는 듯한 이런 정도까지 가버려서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깨워줘야 되는데 깨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터치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 좀 일어나 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뭐 왜 때려요? 이런데요. 또 심지어는 왜 건드려요?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좀 자유롭게 해줘야 될 우리 어른들이 책임이 있다. 안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우리 아이들이 손해고 우리 미래가 손해인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이 사무적으로 와서 자기 할 일만 하고 그냥 조용히 나가버리면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저쪽 육지의 어느 교육감은 공약 슬로건이 깨어있는 교실, 왁자지껄한 학교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여기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어렸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선생님들의 피해, 그래서 법적인 문제라든지 학부모와의 갈등 문제 등등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까지 대동해 줘야 된다는 공약을 낸 바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뭐였죠? 학교 비정규직. 비정규직. 사실 비정규직 쪽의 얘기는 지난 8년 동안 훨씬 저보다 잘 처리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잘 돼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지만은 뭐 농성도 있었고 계속 요구사항도 있고 아직도 뭐 수당 문제도 있고 한데 저는 최소한도 교육감의 능력이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능력 범위에 있다면 그러한 문제로 어떤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 같은 문제 이런 거는 근무 조건의 어떤 뭐 비정규직은 이건 권한받기 문제에서 안 되지만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4인 가족 기준으로 생활하기에 필요한 어떤 기본 수당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을 했더니 절대로 엄청 진보적인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의 그런 진보 보수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고 이거는 꼭 우리 사람들이 생활에 필요해서 그런 것이다. 그분들도 사람이고 뭐 똑같은데 우리가 조그마한 권한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전국 최고는 못 될 망정 전국의 두 번째는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당선인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 설명이 상세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재범 국장님. 네, 핵심 공약의 첫 번째로 그 돌담형 제주 교육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도민들이 함께 맞대서 제주 교육에 돌을 쌓아서 돌담을 만들어가자는 그런 교육이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 나가시겠습니까? 소통하겠다는 뜻입니다. 크게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소통의 문제였습니다. 그 불통이었다는 얘기가 자꾸 돌아서 특히 교육에는 소통이 꼭 필요한 겁니다. 아이들 대표도 여기저기에 좀 참여를 시키고 선생님들과 교육감의 대화도 좀 필요하겠고 학부모들, 지역 주민들, 심지어는 우리 교육청 식구들도 교육감과 직접 이제 얘기를 나눠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 모든 교육 공동체가 제주 돌담을 하나씩 쌓아가는 그런 걸 형상으로 생각하면서 내건 첫 번째 공약이었습니다. 돌담형 제주교육, 소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과정 그리고 제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절차나 과정 이런 게 좀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학부모회의 대표가 운영위원회 쪽에 꼭 들어간다든지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대표를 꼭 넣는다든지 이런 조례를 좀 바꿔야 됩니다. 물론. 그리고 활성화시킬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한 번도 안 하는 운영위보다는 활성화해야 될 분들이 좀 바빠지겠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거고 뭐니 해도 룰도 룰이지만 교육감이 발이 닳도록 여기저기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3일 전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네 학교를 한꺼번에 걸어 다니고 직접 봤습니다. 봤더니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몇 년 만에 교육감 학교 왔다고. 근데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안 하나. 저는 계속 가겠습니다. 그냥. 꼭 예고하고 절차하고 뭐 비서시켜서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기자분들한테 저 직접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연 중에서. 자꾸 연락을 어디로 하길래 저 핸드폰으로 직접 해달라. 또 자꾸 중간에 있으면 잘 안 돼요. 그게. 신제주권 여중고 이전과 신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임기 내에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신설을 앞두고 있는 서부중학교와 어떻게 좀 영향은 없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랜 수건이면서 제일 힘든 얘기를 꼭 짚어서 말씀하시네요. 또
서부중학교 우선입니다. 어떻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참 제가 뭐 그래서 가능하다면 한 줄 써서라도 꼭 이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주권의 여중고 또는 일반고 이전 또는 뭐 전환 또는 신설 이거는 해야 합니다. 꼭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전이란 말은 재배치를 뜻하는 거고요. 이때 우리가 꼭 그 대두되는 얘기가 모 학교와의 이제 그 관계 이게 이제 꼭 대두가 돼서 그 얘기들을 쉽게 풀지 못하고 이제 조용해 있고 이러는데 일단 제가 취임하면 해당 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솔직히 말씀하시겠지만 신제주에 지금 땅 사서 집을 짓는다는 거는 학교를 짓는다는 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아이들보다 통학거리가 더 먼 데다가 학교를 짓는 거는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가 일단 가능한 얘기부터 전임교육감도 구제주의 모 여중고 이사진과 이제 이런 관계로 만나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이 한번 다시 또 다른 조건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거 배치의 문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제주 1구가 남학교입니다. 중앙중학교가 남자중학교입니다. 하지만 신제주에 여자중학교, 여자고등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 숫자만큼 어딘가에 멀리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말만 하면서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나 앞전에 두 교육감분께 다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걸 공약으로 냈었고 물론 상대 후보도 그걸 공약으로 냈습니다. 냈는데 이제 필요하면 그분의 아이디어도 저도 얻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최선의 길이 뭔지를 꼭 생각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4년에 안 되면 계획이라도 세워놓겠습니다. 만약 안 되면 그렇게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그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환 그리고 예술체육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을 하셨습니다. 물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지만 우수 교원의 확대와 그리고 그 시설 인프라 확충 그리고 또 지속적인 학생 수급의 문제 그리고 전체 교육가족의 그 공감대 형성 문제 이런 과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을 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다 힘든 얘기입니다. 다 힘든 얘기지만 체육계 제주도 체육계의 오랜 수건이 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예술계의 오랜 수건이 예술고입니다. 그래서 전임자도 어려우니까 아마 각과로 만들었겠죠. 당시에 제가 교육교원이어서 이걸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면 다음에 정말 바꾸기 어렵다. 그러면 영원히 제주도 예술 쪽은 절름발이가 된다. 가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보통과 일반 학급들은 더 문제가 생긴다. 제말 제발 좀 들어서 어렵지만 우리 이번에 한꺼번에 가야 된다. 학교로 가야 된다 했더니 제 말 무시하고 지금 저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역시 예상한 대로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지느냐. 두 학교의 일반 학급과 음악과 미술과 아이들의 갈등, 선생님들의 갈등, 재정적 지원의 차이. 이걸 어떻게 우리 표현을 해야 될 겁니까? 그리고 막말로 단순한 얘기에서 모 학교 음악과 출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 예고 출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한 어른들이 쉽게 풀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는 예술고를 전환하거나 또는 어떻게 만든다는 것이 미래를 봤을 때는 훨씬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따로따로보다. 그래서 지금 있는 그 학교들 중에 지역 주민들 또는 어떤 교육 공동체가 원한다면은 전환하겠습니다. 바로 전환하겠습니다. 뭐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요. 가능성은 이거죠. 이쪽과 이쪽 둘 다 원할 수도 있고 둘 다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원하면 경쟁이 되겠고 둘 다 원하지 않으면 저는 제3의 장소를 물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핵심적으로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체육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악과 미술에다가 뭐 문화창작 아니면 영상 요즘 이런 것까지 지금 그걸 위해서 외지로 나가는 아이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얘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15에서 20명이에요, 통상. 그래서 저는 수요는 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과는 아니지만 2개 과 정도로 해서 분야를 한 서너 개 하면 7, 8학급 나옵니다, 이게 분야를. 문해 창작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스포츠 쪽은 체육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무용, 발레, 거기다 포함시키면은 뭐 이걸 예술로 갈 거냐, 체육으로 갈 거냐는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어떻든 그렇게 해서 기존 학교를 활용해서 전환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근데 이게 이때는 교육감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소통과 어떤 절차가 필요해서 지역 주민들이 예상을 제가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취임하면 하면서 이제 그걸 접근을 해봐야 되겠죠. 이도 저도 아니면 예술 그냥 예체고 예술체육고 하나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그림은 오늘 처음으로 밝히는 겁니다. 탐나교육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탐나교육원 운동장이 지금 과학과 아이들 몇 명만 씁니다. 그 넓은 400트랙이 그냥 쫙 잔디밭으로 돼서 가만히 있습니다. 거기가. 그 밑에 우리 제주말로 촐밭 이제 거기다가 학교만 지으면 근사한 교육시설이 됩니다. 이거 마지막 카드입니다. 이거는. 근데 애끼하죠. 이거는 정말 애끼합니다. 이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전환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할 겁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예, 대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만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청의 현안이기도 합니다만 일반 시민들, 유권자들도 관심 있게 보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서귀포 학생문화원의 인근 도로 개설 문제가 지금 정체 상태입니다. 전임 교육감께서 동의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선거 과정에서 도로 개설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였으면 좀 더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학생문화원이고 학생문화원 안에 도서관이 있고 또 어떤 뭐 기능이 또 하나 있고 건물 따로 유아교육,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앞으로 길이 나는데 길 때문에 이 기능이 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뭐 다른 생각들이 있었던데 저는 기본적인 생각, 일단 길을 내보자. 왜? 주민 편의가 우선이니까. 주민 편의가 우선이고 동동 주민들이 어떤 생활권을 위해서 필요하면 학생문화원을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다. 이 과정이 서귀포시청이 적극 돕는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신 잔디광장을 만들고 그 지역은 저쪽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진흥원의 공간으로 활용하면 될 것이라는 전제에서 동의를 하겠다고 전제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길을 내서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옮기고 길 내는 게 아니고 길을 내서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 봐야 아마 해결이 나오지 않을까.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학생문화원이 문제가 있다면 옮기는 거죠. 사실은 제가 교육위원 할 때 서귀포 학생문화원 옮겨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 하나에 너무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3개가 들어가요. 한학생문화원, 서귀포 도서관, 또 무슨 국제 뭐 교육 뭔가 해가지고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건 하나의 뭐 도서관이면 도서관 하나로 정하고 나머지 기능은 새로 지어서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걸 전제로 했던 겁니다. 지금 그 공약은. 이 부분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선거 과정에서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공약으로 제주도 내 모든 학교에 스쿨버스를 배치하고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노트북 제공하겠다고 공약하셨어요. 계속 유효하신 거죠, 추진 계획은? 그럼요. 예. 그럼 궁금한 게 과연 언제 노트북을 제공할 건지, 스쿨버스 배치는 언제쯤 계획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스쿨버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골 농어촌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전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이거는. 단계적으로. 예, 단계적으로 합니다. 노트북 제공은 언제 내년부터 가능한 건가요? 내년 신입생 중학교 입학생들부터 이제 노트북 제공을 하겠습니다. 재정 필요한 예산은 100억 정도입니다. 100억 안팎 정도. 노트북 제대로 된 거 사줄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정도의 스펙이 노트북과 함께 녹아날 수 있도록 이건 교과서도 되고 노트도 되고 자기 스펙 쌓기 어떤 기기가 되는 겁니다. 스마트폰처럼. 그거 들고 대학 갈 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요즘 그거 누가 하냐 이런 사람도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해서 이 배경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비대면 교육을 전제로 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대부분 누워서 들어서 5분이면 잡니다. 집에서. 아이패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대에서. 이게 빗발치게 제가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문제는 컴퓨터 앞에 앉은 아이들은 그나마 좀 그래도 공간이 있고 이게 그래서 봤더니 제주도 컴퓨터 아이들 보급률이 꼴찌예요. 전국 평균이 75%가 있거든요. 제주 46%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좀 부족해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 선거에서도 선거 끝나고 나니까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어요. 과연 교육감 직선제를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직선으로 당선된 사람이 직선제를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은 있으나 여기서 밝힐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드립니다. 예. 선거 제도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아직도 그래도 전 교육자로 남고 싶어서 그쪽 제도 같은 데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김광수 교육감 당선인 도민들에게 드리는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인수위에서 제가 내걸었던 공약을 좀 현실성 있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약이 잘못되거나 이루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다시 양해를 구하고 추가해서 상대 후보의 공약 중에 멋진 게 있으면 역시 또 아니면 도민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과정에서 고창국장의 공약도 괜찮겠으면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거를 합쳐서 새로운 공약집으로 아마 다시 또 태어날 것입니다. 이때 제가 드렸던 공약에서 문제점이나 약속 안 된 부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또 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저를 선택해 주셔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그래 광수 너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 김광수 당선인이 제주의 새로운 교육 수장이 됐습니다. 낮은 자세로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면서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제주 교육의 미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